한 40대 남성이 차량 도주 끝에 22개월 된 아들을 안고 분신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구조됐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부정 처방해준 의사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습니다. 충북형 뉴딜 사업이 충북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사업비 대부분은 통과됐습니다. 단양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할지를 결정할 현장 실사가 벌어졌습니다. 인증 여부는 빠르면 다음 달 발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청주의 한 도로 한복판에서 한 40대 남성이 22개월 된 아들을 안고 차 안에서 분신했습니다. 아이 엄마와 양육 문제로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나와 차를 타고 도주하다 불을 지른 건데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SUV 차량. 경찰이 다가가자 갑자기 운전석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입니다. 경찰이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급하게 불을 끕니다. 41살 김모 씨가 22개월 된 아들을 안은 채 운전석에서 휘발유가 뿌려져 있던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겁니다. 하차하는 중에 불이 붙었고 그 하차한 경찰관이 제일 먼저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아이를 먼저 구출을 했습니다.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아이는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김 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상대방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구급차는 좀 떨어져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경찰이 안고 있었고요. 불이 붙는 걸 보자마자 저희가 가갖고 저희는 바로 처치에 들어갔고. 분신 소동이 나기 50여 분 전, 한 아파트에서 김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동거인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양육 문제로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나왔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차를 탄 채 2km 정도를 달아났습니다. 차량을 타고 도주한 남성은 이곳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고 경찰의 추격 10여 분 만에 발견됐습니다. 소화기 분말이 퍼져 있는 차 안에는 분신할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병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분신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수면제인 졸피뎀이 고유정 사건을 비롯해 최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하지만 별도 확인 없이 제3자 명의로 부정 처방해준 의사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한 종합병원. 의사 3명은 간호사 부탁에 진찰하지도 않은 제3자들 명의로 졸피뎀 성분의 약을 처방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몸이 불편하니 처방전을 발급해주면 전달해주겠다는 얘기에 이들이 지난 2018년까지 2년간 처방한 횟수는 무려 65차례. 간호사가 진료 프로그램에 이미 접속해 5차례 불법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제재를 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미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맞는지 부계 서류를 다 준비해서 오는지 이런 거 확인하게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처방을 부탁했던 전직 간호사는 동료 등 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병원 6곳에서 진료를 받고 45차례 졸피뎀을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이 나오는 게 따로 없으니까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를 다 적으면 저희가 거기서 확인했어요. 1심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의사들에겐 의료법 위반으로 200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전직 간호사 2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다른 종합병원 의사가 졸피뎀 의존 증상을 보이던 환자에게 가족 명의로 졸피뎀 처방을 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의 사망에 지속적인 졸피뎀 과다 복용도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봤습니다.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되면서 먹으면 의존성도 생길 수 있고 환각 증상이나 이상 반응도 많이 일어나고 또 오히려 반동성 불면증이라고 해서 불면증이 더 심해지고. 그나마 올해 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자 대리 처방 요건과 구비 서류가 강화됐습니다. 수령할 수 없는 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서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쓰이지만 의존성이 크고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는 만큼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복용과 처방에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인근 대전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충북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청북도는 대전에서 다단계 판매업체를 연결고리로 한 확산이 이어지면서 도내 방문 판매업체 500여 곳과 다단계 판매업체 지역센터 50여 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진 환자가 괴산 낚시터를 다녀간 이후 유료 낚시터 예약제 운용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청주 남일면을 방문한 대전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21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불황을 해결하겠다며 충청북도가 충북형 뉴딜이라는 경제 정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여당 일색의 도의회에서조차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도민들에게 더 나눠주지 그랬냐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사업비 대부분이 도의회 예결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4,104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회부된 충청북도 의회 예결특위. 코로나 불황 타겟책이라며 충청북도가 내놓은 충북형 뉴딜 1호 우리마을 뉴딜부터 도마에 올랐습니다. 700억 원 넘는 뭉칫돈을 3천여 개 동네 단위로 2천에서 2억씩 쪼개 주민 참여형 사업을 찾아 벌이라는 취지인데 당장 이 정도 금액으로 논의되는 건 마을 방송 장비 교체 등 특정 업자만 돈을 버는 사업이 상당수라며 도대체 뭐가 뉴딜인지 반문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시설 하나 하면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는 경제적 효과는 하나도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봤느냐는 거죠. 시군 단위로 사업 덩치를 키운 충북형 뉴딜 3호도 마찬가지. 시군별로 2-3개 정도 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주민과는 직접 관련 없는 토지 매입이나 설계비가 상당수라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설계비, 타당성 용역비 이런 부분인데 현재 이게 그 하반기까지 풀리겠냐고요. 예산이라는 게 이게 풀려야지 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원래 해야 할 사업들을 뉴딜로 포장해 숫자만 부풀렸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코로나 없었으면 이 사업 안 하는 거였죠, 그럼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억지로 끌어다 댔다고밖에 볼 수 없죠. 충북형 뉴딜을 위해 충청북도 4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시군비를 제외하고도 거의 500억 원. 차라리 다른 지자체처럼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주는 게 나을 뻔했다는 혹평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비판을 쏟아낸 도의회 예결특위는 그러나 충청북도가 사업비 지원을 먼저 공언해 되돌릴 방법도 마땅치 않다며 한 개 사업 2억 4천만 원을 제외한 충북형 뉴딜 예산 전체를 승인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인 청주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도 추가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정부로부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청주 동지역과 오창, 오송은 매매가가 크게 올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되면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분양 보증을 발급할 때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단양은 석회암과 화성암, 변성암까지 3대 암석이 고루 분포하는 보기 드문 지역입니다. 지질 보물 창고로 불릴 정도로 보존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충청권 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눈앞에 두고 현장 실사가 벌어졌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단양 다리안 계곡의 암석들입니다. 계곡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바위 같지만 22억 년 전 형성된 화강 편마암과 6억 년 전 규암입니다. 지각 변동과 단층 활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단양의 대표 관광지인 도담산봉.
거대한 산이 비바람에 깎인 끝에 가장 단단한 부분만 남은 건데 대표적인 고생대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이런 명소가 단양에만 12군데가 돼 지질 보물 창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지로 유명한 단양 곳곳에 남아있는 지질학적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가지질공원 인증.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위원들이 단양을 찾아 현장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우수한 지질유산이 있는 지역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주고 있는데 단양군 전체 718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서면 평가를 거쳐 막바지 인증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충청북도와 단양군은 지난 4년간 67억 원을 들여 인증을 준비해 왔습니다. 1,000만 관광객이 단양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칠 게 아니고 이 지질 자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고자. 지금까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지역은 전국에서 12곳뿐인데 충청권에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지질공원은 국립공원에 비해 규제가 적어 관광과 교육 사업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인증을 받은 뒤에는 제주와 경북 청송, 광주 무등산처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 1년이 지나면은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환경부는 이르면 다음 달 최종 인증 여부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초등학교 생존 수영 수업이 2학기로 연기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존 수영 수업을 2학기로 연기했습니다. 생존 수영 필수 교육 시간도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하고 실기와 이론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충주 자유시장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야시장이 열립니다. 충주시 자유시장 상인회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시장 내 누리센터 주차장에서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야시장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회는 방역을 철저히 안전하게 야시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